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까지도 우리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사흘 연속 상승하면서 2009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었고요. 이틀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좀 괜찮은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중에는요, 그래도 2017포인트까지 조금 더 오르나 싶었지만 아무래도 최근 오른 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와줬었고, 그리고 곧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조금은 상승폭의 제한이 있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오르나 싶더니 결과적으로 약보합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첫 주, 9월의 첫 주 좀 괜찮은 성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오늘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존재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금요일 베스트 트레이딩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한 주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만사형통 여승재 전문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이에요. 주말 앞두고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기분은 좀 더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오늘 이제 9월 첫 주 네. 마감인데요. 첫 주 마감이자 9월 시초가가 나왔던 한 주가 되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장전 시황에도 언급을 좀 해드렸지만은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하겠지만 관망 장세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코스피는 종일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로 인해서 소폭 약보합세를 보였었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이 투자 팁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 얘기는 좀 천천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나쁘지 않았던 한 주에 대한 이야기, 분석과 자세한 이야기 오늘 계속 함께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배트맨 조금 더 알차게 즐기는 방법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많이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보시다가 종목 상담 원하신다, 고민 상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전화 2통 받고 있고요. 그리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상담 시간에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고 오픈 채팅 탭 누르고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들어오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여승재 전문위원회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무료 방송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들어오시면 어떤 이야기들 챙겨갈 수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늘 시장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 투자에 대한 어떤 마인드,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 이런 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이 무료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예고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어제까지 AP 시스템,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제가 이제 최선호로 보고 있었던 종목, 누차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를 비롯해서 AP 시스템, 힘스, 야스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셔야 효과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설명드린다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4종목 이외에 비밀로 제가 한 종목을 더 언급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주가 조정 이후에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충분히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까지만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물론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AP 시스템이라든지 힘스, 야스 이런 종목들 또 덕산 네오룩스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신 대로 또 신규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온라인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들어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요. 저희가 이 시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여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 오늘 추가적으로 또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종목 이야기 한 보따리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황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과 중국의 협상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였나요? 어제 장마감 시황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상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위험 자산을 좀 선호하는 심리를 좀 자극시켰다.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그 미국 증시가 간밤에 상승을 했죠. 그 부분은 어제 전일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이 그대로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고요. 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영향을 그대로 장 시초가에 반영을 시켰고 그 이후에는 관망, 금요일 시장 특성도 있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앞두고 연설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장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수급 화면을 잠깐 보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간의 수급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외국인은 5,421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기관이 주도를 했죠. 9,373억.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좀 하셨고요. 누적적으로. 그러면 이 기관 수급을 자극한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중국의 이제 가오펑 대변인이 10월 이 장관급, 고위급 회담 이런 부분들 발표한 점이 좀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환율 시장의 안정이 기관 수급을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엄밀하게 좀 제 식대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오늘 아마 위험자산 선호 심리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언급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위험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완화되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횡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오늘 한국 시각으로는 새벽에 연설이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에 관한 주제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나 이번 주 월요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카시카리 연은 총재 이런 연준에서의 어느 정도 영향력 발언권이 있는 연준 위원들의 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 이런 부분들 또한 또 베이지북을 통해서 경기 전망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자산 우려, 회피 심리 우려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지금 시장은 좀 적극적인 금리 인하 시사를 좀 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뭐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리고 그 전
연준 의장이라든지 또 과거 연준 부의장을 지냈던 분들의 발언을 보면은 연준은 독립기관이고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좀 미온적인 발언,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시장은 실망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25bp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장의 발언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발언을 하느냐 아니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초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하고 계셔야죠. 인지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서도 그렇게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보일 가능성은 조금 낮게 좀 전망을 해드리고 싶고요. 주말 좀 편히 보내시고 연준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좀 챙겨보시고 다음 주 초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일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움직임은 없을 수 있겠지만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도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고 오픈 채팅 탭 누르고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꼭 함께 들어오셔서 매주 화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이 무료 방송에도 꼭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또 저희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 종목 궁금하다 하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가지 번호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상담 저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중공업요. 삼성중공업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040원에 20%요. 8,04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네, 이 오늘 종목, 네. 오늘 샀어요. 오늘 사셨어요. 네네. 그러신 것 같네요. 일단은 이 종목이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후의 흐름 어떻게 될지 바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중공업 오늘 매수하셨어요. 비중 20%를. 네네. 네. 매도가를 얼마로 보셨어요? 매도가 안정하고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손절가는요? 손들까요? 네. 그것도 아직 안 정했어요. 그냥 일단 사고 보셨네요. 네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예.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기술적인 매매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 조선업 업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좀 안 좋은 걸로 아는데요.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왜 사셨어요? 좋아 보여서 샀어요. 조선 업황은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네. 차트 그림은 좋아 보여서 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조선업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수주를 받은 것도 뭐 양호하게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근데 그 양호하다라는 평가가 증권가의 평가예요. 그리고 언론 보도상의 평가이고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네네. 예, 나중에 무료 채팅방으로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조선 업황에 대해서 네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선업은 단기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알고 있어요. 예, 단기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데 LNG 선박이 최근에 이제 수주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 쪽에서 LNG 최대 수입 국가가 중국이에요. 네네. 근데 중국 쪽에서 중국 자체 내적으로 셰일가스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힌 거 아세요? 모르세요? 네네, 알아요. 얼마 전에 며칠 예, 전에. 뉴스 나왔었죠? 네네. 그렇게 되면 LNG선 발주에 있어서 그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이지. 네? 중국 자체 내에서 셰일가스 개발하는 아, 것이 아니요. 예, 조선업에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지. 긍정적이진 않겠죠? 네네네.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붙어 있고 중국에서 또 자체적으로 셰일가스 개발하고 그러면은 운송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는 예,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변수도 있어요. 따라서 오늘 8,040원에 20% 매수하신 거는 조금 성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조정 추세를 좀 벗어내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 조정 추세 이 차트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 예, 그 조정을 이렇게 보시면 조정 추세 안에서 저항을 한 차례 받고 최근 이제 8월 말 해서 이제 돌파를 시킨 거예요. 네네. 그 돌파를 시킨 주체는 수급에서 나오겠죠. 네, 제가 좀 기관이 많이 전에 타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시황 뭐 부분 말씀드리면서도 이제 기관 수급이 주도를 했다라고 보여드렸는데 네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시큰둥한데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예. 올라갔어요. 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기관 수급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제가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연기금이 주도를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금융투자도 매수를 하긴 했지만 금융투자나 투신이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으면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연기금이 주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힘들다. 그 정도 평가를 좀 해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서게 되면 주가 조정받겠죠. 네네. 그러니까 기관 수급 잘 보셔야 돼요, 안 돼요? 봐야지. 기관 수급 잘 보셔야 돼요. 네네. 예, 기관이 차익 매도에 나서게 되면은 얼마든지 주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외국인이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네네. 예, 해서 제가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분할 매수 생각하세요. 네, 지금은 알겠습니다. 7,500원 가격을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네네. 7,500원이 이 조정의 추세를 돌파시킨 날입니다. 네네. 7,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또다시 7,000원 가격 구간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실이 좀 커지시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중장기로 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네네. 예.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게 되면 오늘 윗골이 다른 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는 가격에서 이 윗골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가격이었거든요. 8,000원 위로는. 그러니까 오늘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조선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보유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 차익 실현을 보시는 날이었어요. 오늘은 원래. 근데 그 차익 실현을 보는 날에서 어머니가 매수를 하셨어요. 8,000원에서 8,200원 위로 8,500원 가격까지는 저항을 받는 가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좀 긍정적인 발언 해주고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된 상태가 지속되고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기관 수급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주게 되면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 8,000원 위로 해서 네네. 8,200원, 300원, 400원, 500원 이런 가격에서는 일단 좀 짧게 수익을 좀 챙기시는 가격으로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매수할 기회 줍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네네. 지금 여기서 8,500원 돌파해서 다시 9,000원까지 가기에는
단번에 가기에는 힘들어요. 아, 아시겠죠? 네네. 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마다 이 20일 이평선과도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는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는 일단 좀 짧게 수익을 챙기시고 눌림목 구간을 좀 노려보세요.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올라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혹시 월요일 장이 별로 할 것 같으면 조금 빼버리고 다시 들어갈까요, 나중에? 글쎄요, 오늘 저녁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어떻게 마감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 다음 주 아무튼 선물 옵션 만기도 있고 추석 연휴가 있지만 네네. 7,500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하세요. 아, 그럴까요? 예, 7,500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네네. 예, 추가적인 상승 주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일단 수익 매도 쪽으로 보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삼성중공업 자세하게 대응 전략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4477님께서 남겨주신 나무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기술 매수가 3,500원이시고요. 그리고 비중은 20% 갖고 계시는데 최근에 변동성 좀 있으면서 좀 오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신 것 같기도 하고 나무기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상담 부탁드릴게요. 나무기술도 이 5G 관련된 네. 섹터로 좀 포함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 이제 주가 조정 받은 이후에 8월 달 저점 찍고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3,5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3,585원이고요. 그런데 어제 윗꼬리 달고 음봉 마감했고 오늘 4.37% 정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5G 장비주들 거의 다 조정받았어요. KMW를 비롯해서 거의 다 좀 가격 조정받는 흐름을 좀 보였지만 제가 무료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받는 이유, 가격 조정받는 이유도 알려드렸고 또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들 고민하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자, 오늘 20% 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어제 가격은 저항받는 가격입니다. 3,700원 위로 한 4,000원 가격 구간은요. 저항받는 가격 구간이에요. 그리고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다리시다가 뒤늦게 매수를 하신 거예요. 3,500원에 매수하셨으면 물론 그 전에 매수하셔서 물려 계셨다가 본전 가격까지 올라왔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은 아니다.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니다라는 뜻은 뭐예요? 수익 매도하는 목표 가격을 좀 짧게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밑에서 잡으신 분들, 3,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요? 꽤 많이 나오잖아요. 위에서 잡으신 만큼 똑같은 수익을 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3,700원 위로 4,000원 가격 부분까지 재차 반등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 제시를 좀 해드리면은요. 위에서 잡으신 만큼 최근 저항을 돌파한 가격은 3,200원이에요. 3,200원 매수하신 가격에서 한 300원 정도 빠지는 가격인데요. 3,200원 가격 기준으로 홀딩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로는 3,700원 위로 4,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확한 나무 기술 대응 전략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65님께서 주신 문자 CJ 시푸드입니다. 매수가 3,667원이고요. 비중은 좀 크시네요. 70%. 뭐 매수가랑 비중을 보니까 물타기를 조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 종목이 오늘 장 초반에 막 올랐다가 또 결과적으로는 많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좀 대답은 예상이 된다만 자세한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CJ 시푸드 본 사업에 대해서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테마입니다, 테마. 그리고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트레이딩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원칙과 기준, 또 지지와 저항, 돌파를 보는 눈, 스킬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3,667원에 70%를 매수하셨으면 승부를 보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죠. 이 종목에 대해서. CJ 시푸드를 가지고 한번 승부를 보겠다. 단기 트레이딩 보겠다. 그러면 오늘 매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오버나잇을 합니까? 오늘 매도 안 하신 건 잘못하신 거예요. 비중을 줄이시지도 않고 70%나 내셨는데 결국 불안한 주말을 보내셔야 돼요. 결국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불안한 주말을 보내야 된다.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빠지면 뭐 분할 매수하면서 좀 매집해 가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 그래도 뭐 일단 담으셨으니까 대응은 하셔야겠고요. 자, 8월 14일 날 30%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간 날 한번 들여다볼게요. 8월 14일 날 어떻게 상한가를 보냈는지. 8월 14일 날로 되돌아가서 상한가를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요. 8월 14일. 종가에 상한가를 마감을 시켰습니다. 종가에. 그리고 장 출발해서 1시간 동안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됐고 그 이후에는 거래량 없이 흘러가다가 종가에 상한가를 걸어 잠근 거죠. 네. 그 중에 보시면 3,400원 가격을 지키고 상승 마감했고 장 초반에 대량 거래량이 수반되기 시작한 가격이 여기죠. 3,000원, 3,100원, 3,200원 가격 라인이 대량 거래량이 수반된 가격 라인이에요. 즉, 현 가격 시세에서도 3,200원, 100원, 3,000원 가격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가격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3,200원 깨지면 3,100원까지 밀리고 3,100원까지 밀려서 못 지키면 3,000원까지 밀리고 3,000원마저 지키지를 못하면은 쭉 밀리는 거예요.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3,200원 가격을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0원 가격. 자, 그게 다 이유 있는 가격이에요. 이유 없는 가격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무슨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또 다시 급반등을 시킬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위로는 오늘 음봉 때문에 저항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음봉 때문에 저항이 만들어졌다. 전일 종가에서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힘없이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중 내내 이렇다 할 반등도 주지 못하고 줄줄줄줄 밑으로 밀렸어요. 그 심리 상태 굉장히 좋지 못하고요. 3,550원서부터 3,650원 라인은 다 불안한 가격이에요. 이 가격대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다 불안한 가격이에요. 즉 다음 주에
3,550원, 3,650원 가격으로 올라가면 필히 비중 절반 이상 줄여놓고 보세요. 줄여놓고 보시고 그리고 오늘 갭 상승 출발했던 시초가 그리고 이 시초가의 5분봉 종가 가격이 3,800원 라인이죠. 요 가격도 저항입니다. 수익으로 바뀌어서 3,700원 위로 3,800원 가격 부분까지 위로 한번 쳐주면 일단 매도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시푸드도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 짚어주셨으니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전화 연결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영진약품이요. 영진약품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485원에 16% 조금 넘어요. 16% 조금 넘으시고 4,485원이면은 지금 일단은 그래도 수익권이시네요. 네, 수익이 좀 꽤 됐는데요. 네. 계속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그때 급반등 왔을 적이 못 팔았어요. 그러셨구나. 일단은 뭐 반등은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을지 바로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셨어요. 영진약품을 장기 보유하려고 매수하신 거 아니죠? 장기는 아니고 장기는 아니고 수익이 그냥 나면 계속 가지고 가시겠지만, 그쵸? 예, 한게 뭐야 6,000원까지 보려고는 했는데요. 그때니 조금 올라가다가니 그때 조금 6,000원이요? 안 팔았더니 어머니 6,000원이요? 예, 6,000원 매도 목표가를 누가 정하셨어요? 제가요. 아,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아이고 수익이 좀 났는데 그래서 네, 그래도 안 어머니 제가 팔았어요. 설명드릴게요. 네, 6,000원 매도 목표가를 정하신 이유가 예. 영진약품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뭐 어떤 재료를 보고 정하신 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많이 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네, 고가지고 그냥 많이 올라갔기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 차트 그림상 6,000원까지는 반등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네.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 예, 예. 그건 어머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예,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약 수익 중이신데요. 네. 이 수익은 지키셔야죠. 손실이 발생해도 들고 가실 거예요? 아이고, 그건 아니죠. 내 머리를 어떻게 안 되면 매도 쳐버리려고. 그러니까 손실을 인내하면서 6,000원까지 가지고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돼요. 예, 맞죠? 예, 예. 예, 해서 제가 가격을 짧게 잡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날 9월 3일 예. 시가 4,570원이거든요. 4,570원이요? 예. 예, 요 시가를 이탈시키면 예. 요 시가를 이탈시키면은 4,500원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까지 도로 내려와요. 아,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 하면 한 예. 4,4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손실로 바뀌시죠? 예, 예. 그러면 그때서부터 또 불안해지실 거예요. 예, 그렇죠. 빠지니까. 예. 그리고 오늘 기술적으로도 저는 원래 영진약품을 예전에 네. 매도 의견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예, 매도 의견 드렸던 종목이고 그 의견 드린 이후에 3,510원까지 빠진 거예요. 엄청 빠졌어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냥 네. 다음 주에 그냥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요. 저 예. 월요일날 그래도 추석 여기 연휴도 그래서 있고 가격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4,570원 이하로 밀리면 안 되고요. 예, 다음 주에 한 4,700, 800원 이렇게 반등 준다 하더라도 예. 일단 그냥 수익을 챙기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얼마까지 봐요? 4,700? 어머니 이렇게 윗꼬리당 가격들이 보이시죠? 예, 앞전에 예, 그 윗꼬리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 물리신 거예요. 예. 그때 팔려다 못 팔았어요. 예, 물리신 거고 4,800원에서 5,000원 사이는요. 예, 저항받는 가격이에요. 예. 그럼 얼마까지 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4,000.
700원? 다음 주에 예, 4,700원 위로 예. 4,800원 내지는 5,000원 부분까지 반등 좀 추가 상승 나오면 네. 예, 아이고 수익을 줘서 고맙다 하고서는 매도하시라고요. 아우, 당연하죠. 네. 그렇게 해서 잘 대응하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 반등하실 때 잘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혹시 들리세요? LG화학 우선주요. 아, LG화학 우선주요. 지금 혹시 TV 켜두시고 계시면은 약간 조용히 버튼 누르셔서 잠깐만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저랑 통화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상담 받으시기에. 자, 바로 네. 지금 음소거 해주시고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우선주라고 말씀해 주셨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7만 7천 원에 네. 비중은 90%요. 17만 7천 원에 비중 꽤 높으시네요. 90% 갖고 계시다고요.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우선주 부탁드릴게요. 네. LG화학 우선주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노트북이 연결이 좀 끊어진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인사드리고요. 네, LG화학을 안 사시고 우선주를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본주보다 배당금도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 배당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 자, 배당금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게 우선이 되겠죠? 예. 그죠? 지금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도 한다고 그러고 하니까는 사실 배당주들이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LG화학 우선주를 17만 7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17만 7천 원에 90%요? 네. 90%면 거의 올인 하신 거잖아요.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데, 주식 투자는. 처음에 이게 네? 여러 종목 갖고 있다가 여러 종목 가지고 있다가 네. 뭐 한 종목씩 수익권이면 이게 매도하고 그 금액으로 다시 또 우선주를 이걸 더 비중을 더 싣고 해서 그 금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제 비중이 90%까지 되신 거예요. 네. 근데 그 가격이 17만 7천 원이고 지금 손실이잖아요. 네. 그럼 추가 매수를 잘못 하신 거죠. 아니 그게 처음에 5월 초에 19만 8천 원의 절반 정도를 샀다가 네. 그다음에 계속 마이너스 계속 떨어지길래 네. 그냥 추가 매수 안 하다가 저번 달 중순쯤에 16만 원에 또 한 비중을 절반 정도 더 추가 매수해서 그 단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매수를 네. 하셔서 17만 7천 원이 되셨는데 네. 어쨌거나 오늘 종가상으로는 손실 중이시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18만 원까지 갔어가지고 이게 계속 갈까 해가지고 놔둔 거였는데. 그 LG화학을 가지고 손실이 나셔도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내년에 배당을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이게 뭐 배당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가 뭐 LG화학이 유망하잖아요. 그래서 중장기로 그러니까 우리 끌고 시청자분은요. 네. 시세 차익도 보고 배당도 보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리고 네. 주식 비중 90%면 올인을 하신 건데요. 저는 그런 투자 습관에 대해서는 결코 좋게 평가를 해드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따라서 앞전에 18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매도를 안 하셨잖아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시고. 네. 그죠? 그럼 LG화학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하셨어요? 변수라든지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시죠? 시세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대 낙폭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 연결 속도가 조금 느린데 과매도 구간 이후에 반등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해서 이 과매도 구간 이후에 반등 시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재차 조정을 받고 있는 가격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18만 원 가격에서 19만 원 가격은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2차 추가 매수하신 물량은 18만 원 가격 부분부터 19만 원 가격에서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 네, 반등을 주게 된다면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반등을 주게 된다면 그 가격 구간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확한 금액은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정확한 18만 원, 가격을 19만 원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18만 원 가격에서 19만 원 가격은 저항이 예상되니까 네. 2차로 추가 매수하신 물량은 매도 의견을 드립니다. 그 매도 의견 드렸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전적으로 시청자분의 선택사항이고요. 저는 의견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18만 원 가격에서 19만 원 가격은 저항입니다. 네. 추가 매수하신 금액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6만 5천 원 가격을 재차 이탈하게 되면 16만 원 확인하셔야 되고 비중 90%의 손실은 굉장히 아프실 수가 있으니까 네. 16만 5천 원에서 16만 원 가격 구간에서는 비중을 또한 줄이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정리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일단은 매도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 손실 최소화하시면서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미처 채택 안 되신 분들은요. 오늘 9시부터 또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꼭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강의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또 교육하면 여승재 전문위원이죠. 오늘 아카데미의 대명사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과 함께 또 알찬 강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 주 강의는 이제 증시 방향을 좀 예상하는 법에 대해서 투자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미니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업종을 선택하고 그 업종 내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렸어요. 시장 대비 양호한 업종을 보셔라. 시장 대비 약한 업종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양호한 업종 내에서 좀 주도하고 있는 종목을 찾으시면 훨씬 수익을 내시기가 편하시겠다라는 팁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 방향. 어차피 위험 자산을 선호하느냐 회피하느냐의 차이예요. 증시의 방향은. 그래서 상방으로 갈 건지 반등을 줄 건지 아니면 조정을 줄 건지에 대한 힌트가 제공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게 이제 수급에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시장 대비 양호한 업종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이 되겠습니다. 둘 중 전기전자나 운수장비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반등을 주도한 게 누굽니까? 전기전자 업종이었잖아요. 전기전자 이번 주에 4.78% 상승했어요. 코스피 지수 2.10% 상승했고요. 운수장비 1.42%. 건설업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 0.20%입니다. 확연하게 티가 나죠? 그러면 전기전자에서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무엇이냐? 대형주가 상승을 주도했느냐? 중형주가 상승을 주도했느냐? 소형주가 상승을 주도했느냐? 그렇게 좁혀 가시는 거예요. 좁혀. 타겟을. 대형주 한번 볼까요? 제 대형주. 대형주 2.29%. 종합주가지수보다 상승률이 더 좋죠. 어차피 상승한 건 똑같아요. 2주 연속. 그죠? 2주 연속 상승한 건 똑같아요. 중형주 한번 볼까요?
1.17%.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을 좁혀 가시는 게 투자의 팁입니다. 증권방송에서 개별 종목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는지, 그리고 누가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옥석을 가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전자에서 상승을 주도한 건 누구예요? 전기전자에서. 차트가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요. SK 하이닉스. 오늘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1.33% 하락했지만, 자, 월간 기준으로 보시면은 5.81% 상승했어요. 월간 기준으로. 주간 기준으로는 5.81%. 이번 주가 첫 주니까. 좀 전에 전기전자 몇 프로 올라갔죠? 4.78%. SK 하이닉스 5.81%. 삼성전자도 오늘 강세 보였죠? 하지만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훨씬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시장 대비 강한 업종, 양호한 업종, 시장 대 그 업종에서도 업종 지수 대비 강한 종목. 그걸 찾는 게 최우선이 되겠죠? 최우선. 비슷한 섹터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장비주에서도 제가 추세선 그려놓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세가 깨진 종목하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하고 상승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종목이 더 상승률이 좋은가. 물론 바닥에서 탁 한번 쳐주는 거, 그런 연속성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도 이번 주 굉장히 좋았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간 흐름으로도 그렇고 일간 흐름으로도 그렇고 최고가 경신이죠. 연중 최고가 경신. 힘스, 야스, AP 시스템 다른 기업들 한번 보세요. 연중 최고가 경신했나. 거기서 저항받았습니다. 저항. AP 시스템 제가 좋게 말씀드렸어요. 3만 원 부근까지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매수하는 게 아니죠. 일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저 또한 대형주 좋아하고 대형주 매매 잘합니다. 하지만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삼성, SK 하이닉스 언제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던가요? 72,000원에서 중요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미. 근데 지금 이거를 매수하려고 보셔야겠어요? 뒤늦게? 전기전자 양호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위에 상단선 있습니다. 위에 상단선 있어요. 이제 곧 저항받는 가격 구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좀 참으시면 되잖아요. 참으시면.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기 위한 인내심. 코스피 지수 차트 볼까요? 이건 일봉 차트고요. 월봉 차트는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위에 공간이 있지만 이게 한 번에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번에 올라가면 더 좋겠죠. 주간 차트로는 코앞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1980포인트서부터 2000포인트 구간 단기 저항입니다라고 예상해드렸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상황이 바뀌었죠. 제가 하방 압력을 주던 요인을 설명드렸고 그 요인이 해소가 된 거예요. 돌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연한 사고.
해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뒤늦게 막차 타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형주 쉬면 또 뭐가 움직이겠어요? 중소형주 움직이겠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밸런스 맞춰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키 맞추기 하러 따라 올라가고 투자의 타이밍을 성급하게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마시고요. 좀 인내심 가지고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려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투자하면서 물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성공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누르고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꼭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